자연선택과 진화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개념 확인 문제부터 보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이 유전자가 다르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달라지고, 단백질이 다르면 겉모양인 형질이 달라지더라. 결국 이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유전적 변이라고 불렀지. 그럼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인 이 유전자의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가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물음이야. 유전적 차이를 불러오는 이유는 암수 생식세포의 무작위적 수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적으로 수정이 되다 보면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 자손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성 생식 방법이지. 두 번째, DNA 유전정보에 그냥 변화가 생겼다. 이건 이제 돌연변이라는 현상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다. 그냥 개체 변이와 유전적 변이 얘다. 개체 변이의 예를 골라봐라. 피부색 다양한 거는 유전적 변이고, 앵무새 깃털색 유전적 변이고, 근육은 개체 변이고, 달팽이 껍데기 유전적 변이고, 카네족 목길이 다 길어진 거는 개체 변이죠. 그다음 변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모든 개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 변이가 나타나려면 달라야 되는 거지. 틀린 말. 돌연변이는 변이의 요인이 될 수 없어? 될 수 있으니까 틀린 말. 변이와 자연선택은 모두 진화의 요인이다. 맞죠? 돌연변이는 항상 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해? 아닐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인들한테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 1번 넘어가면 1번 문제에서는 일단 개체라는 말을 지우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개념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냥 변이라고 설명하면 되고, 생물은 애초에 자손을 많이 낳는다. 이걸 과잉생산이라고 보고, 과잉생산된 이 자손들이 다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변이라는 현상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다 뭘 한다? 경쟁을 해야 되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을 함에 있어서 유불리가 있다.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고, 유리한 애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긴다라는 개념이 자연선택이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진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번.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애초에 뭐예요? 유전자 때문이지. 근데 다윈이 자연선택을 설명했을 당시에는 애초에 이 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 이걸 나중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밝히잖아. 유전의 원리를. 그러니까 애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게 당연해요. 다윈은.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라마르크가 말한 용불용설이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다윈의 자연선택설과는 다른 거니까 틀렸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과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 내용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서술형을 냈으니까. 그 다음 디귿. 환경이 변했을 때 변화된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자손을 더 많이 남긴다.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자연선택이지. 유리한 애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그림은 기린이 긴 목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옳지 않은 것은 가에서 목의 길이가 같은 기린만 있다. 자, 목의 길이가 어때요? 다양한 기린이 있지. 이 다양한 기린이 있는 게 핵심이야. 다윈이 말한. 왜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왠지 변이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지. 나머지 밑에 내용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4번 진화론이 미친 영향. 이건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건데, 애초에 진화라고 하는 현상은 생물이 어떻다는 거야?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번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 5번을 보면 5번 앵무새 깃털색이 다양한 거는 유전적 변이고, 카렌족 여인의 목 길이가 길어진 거는 개체 변이지. 가는 유전적 변이다가 맞고, 나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자, 이 할머니가 애를 낳으면 애 목이 이렇게 길 거냐 라는 말이야.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틀렸고,
나는 유전자가 변해서 목이 길어질 것이다. 뭐 이거 아니죠.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니까.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전 정보 차이가 있고 단백질 종류가 달라져서 형질의 차이가 생기는 거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주로 무성생식에 의해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다. 자, 무성생식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세균들이 무성생식으로 번식한다 그랬지? 세균이 애를 낳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치, 이분법. 자기 몸을 두 개로 쪼갠다. 근데 쪼개진 애들은 정확히 어떻다?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성생식을 통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인 변이가 발생해야 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꾸려면 유성생식이라고 하면 맞겠죠? 일단 틀린 말이고. 디귿 돌연변이에 의해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러니까 디귿이 맞죠. 기억 디귿이 맞고. 그림은 항생제 내성세균이 출현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기억은 내성이 없는 애들이고 니은은 내성이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지. 초기에 세균 집단을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있다. 그치, 다양한 애들이 있다. 내성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왜 이럴 수 있다? 그치, 변이 때문에 이런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항생제를 처리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오면 누가 유리하다? 내성이 있는 애가 유리하다. 얘가 유리하기 때문에 얘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 과정을 겪게 되고, 자연적으로 선택이 되면 결국은 이 세균의 집단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내성이 없던 세균 집단이 내성이 생겨버리는 이런 거, 이걸 진화라고 본다는 거지. 이런 집단의 변화를.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에다 맞고, 가에서 항생제 내성 형질은 집단 내에 있는 변이다. 변이 때문에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 맞지? 항생제 처리 결과 나에서 니은이 자연 선택되었다.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에요. 그 다음 8번을 보면 다윈의 가설이 위에 있는 내용이지.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나예요. 이건 초기에 설정한 집단부터 큰 차이가 있어요. 다윈이 설정한 집단은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애들이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제 다윈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변이 때문에 다양한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라마르크가 주장한 거는 애초에 목 길이니 다 짧았다. 목이 짧은 애들만 있었다. 똑같은 애들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기린 집단의 목이 길어졌더라. 집단의 변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라마르크는 목 길이를 늘리는 노력으로 목 길이가 늘어났고, 이 노력한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유전되지 않는 게 맞는 거니까 한계점이 있더라 라는 거지. 가는 다윈 가설 맞고, 나는 진화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을 돌연변이로 설명했어? 가가 돌연변이로 설명한 거고, 나는 일단 이 개체의 각각의 노력, 후천적인 뭐 사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니은이 틀렸고, 현대 진화로는 나를 받아들였어요? 가를 받아들였지, 자연선택을.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9번이 약간 자료 해석 문제인데, 집단 P를 세 가지 환경에 놨어. 그럼 각각 그래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P집단이 A집단으로 변한 거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변한 거야? 검은 색깔이 늘어난 거지. 검은 색깔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P집단이 처한 환경이 누구한테 유리하다? 검은색한테 유리하다. 검은 색깔에 유리하니까 검은 색깔이 자연 선택이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 두 번째 집단을 보면 P가 B집단이 되는 데 있어서 회색인 개체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회색이 불리하다. 반대로 말하면 흰색이랑 검은색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선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집단을 보면 C집단이 되면서 회색인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지.
그 말은 회색인 애들이 유리한 환경에 온 거고, 유리한 환경에 와서 얘들이 자연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 P에서 털색이 검은색인 애들이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아 형성된 집단은 A가 맞지? 그래서 맞고, 털색이 회색인 쥐들이 자연 선택된 집단은 C죠. 틀렸고, 털색의 표현형의 변이는 P에서보다 C에서 크다. 표현형의 변이가 표현형의 변이가 크다라는 말은 털색이 어떻다? 다양하다라는 말이야. 다양하다. 그럼 털색이 어디에서 다양하냐를 보면 P집단과 C집단을 P집단과 C집단에서 털색이 어디가 다양하는지를 보면 P집단에는 흰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 근데 C집단은 회색만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다양한 거야? P가 더 다양한 거지. P에서보다 C에서 크다라고 말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 그 다음 10번. 황색 포도당구균이 페니실린 내성균이 1% 내외였는데 오랫동안 페니실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90% 이상이 페니실린 내성균이 돼버렸다. 자연선택 말하는 거지? 내성균이 환경에 유리했다. 그다음 11번 DDT 살포. DDT는 모기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애초에 이 모기 집단을 봤을 때 이 모기약의 저항성이 없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도 있다? 있는 애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가진 모기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변이 때문이다. DDT 살포 전에 DDT의 내성이 있는 모기가 있었으니까 틀렸지. 근데 여기에다가 DDT라는 걸 살포를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한 거야? 그치, 얘가 유리한 거야, 유리. 저항성이 있는 모기가 유리한 거야. 그래서 유리해서 어떻게 됐어? 자연 선택이 되고 있는 거지. 얘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그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이 퍼센티지가 100% 가깝게 올라가겠죠. 내성이 있는 애가. DDT 저항성 있는 모기가 없는 모기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맞지? 저항성 있는 모기가 자연 선택되었다. 맞죠? 그래서 니은디귿이 답이에요. 마지막 12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될 게 정상 적혈구가 남모양 적혈구를 가질 때 어떤 일들을 겪을 수 있느냐를 일단 알아야지. 말라리아와 빈혈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 적혈구를 가지고 있으면 말라리아에는 걸릴 수 있지만 빈혈은 안 겪게 되고,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면 말라리아에는 안 걸리지만 빈혈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형질을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인 같은 경우는 뭐가 생존에 유리해? 둘 중에? 그치, 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해. 왜 그래? 어차피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는 적혈구를 갖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가 거의 없으니까, 말라리아 자체가 없으니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지. 그래서 빈혈을 앓지 않고 앓는 것보다는 앓지 않는 게, 이게 생존에 유리한 방식인 거지. 그래서 얘를 자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정상 적혈구를. 근데 아프리카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처럼 정상 적혈구가 유리하다? 아니라는 거야. 남모양 적혈구가 차라리 유리하다는 거지. 왜 그래?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말라리아라는 병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느니 차라리 남모양 적혈구를 가져서 말라리아에는 안 걸리면서 빈혈을 조금 앓으면서 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입장에서는 남모양 적혈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남모양 적혈구가 자연 선택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빈도가 이렇게 많은 거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